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DT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세종시 출입 기자단이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조금 뒤부터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00분간 생중계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세종시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자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회자와 가까운 왼쪽부터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주입니다. 다음은 최정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수입니다. 다음은 최태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호입니다. 다음은 최교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교진입니다. 다음은 사진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숙입니다. 다음은 강미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애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별 1분 모두 발언이 있은 후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 1분 30초씩 듣게 됩니다. 이어 세종시 교육 5대 이슈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의사를 선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앞서 확인한 의견들에 한해 상대 후보들 2명 이상을 지정해서 질의응답하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가진 뒤 후보자별 각 1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께서는 무대 앞에 있는 초시계 모니터 화면을 잘 보시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 6명 토론이 이루어지는 만큼 후보자별 발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별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길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이길주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세종교육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육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교육의 방향은 가치 중립적이고 평양적이지 않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세종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교육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수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 후보 최정수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 강의 외에도 협의 파견 중에 교육부의 국정과제를 맡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서 큰 틀에서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과 또 시민주권 확보, 그다음에 문화예술 고양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세종시를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틀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활용하면서 세종시가 직면한 과밀 문제, 통학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제가 세종교육청에 그렇군요. 예. 네, 규정에 따라서 자, 다음은 최태호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세종시 교육감 후보 최태호입니다. 지난 8년간 무너진 세종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을 위해 올바르고 깨끗한 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깨끗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학교장 책임제를 통한 학력 향상을 시키겠으며 코로나 사태로 바깥 활동과 대인 활동이 제한된 아이들의 사회성 결여와 정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종시 아이들의 최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 최태호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최교진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학교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주신 교육 공동체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10년 세종교육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최고의 교육 복지와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췄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더 특별해져야 합니다. 세종시를 특별한 교육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경륜과 능력 있는 저에게 힘을. 네, 다음은 사진숙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민 사랑하는 교육가족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사진숙입니다. 올해는 지난 2012년 세종교육청이 출범한 지 10년, 지금까지 세종교육이 걸어온 10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세종교육 22년, 이제 우리 세종은 행정, 정치, 스마트 시티 세종에 걸맞는 대한민국 표준으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저 사진숙은 약 38년 동안 중등 영어 교사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교육기관 교육 전문 직원, 세종시 교육청 소속 부서장 및 기관장을 두루 거치고 다시 학교 현장의 학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종교육의 우수성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미애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 세종, 학력 강화 최우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강미애입니다. 저는 종촌초등학교와 도원초등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세종교총을 독립법인으로 만든 세종교총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지난 8년 세종시의 교육을 보십시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 심각한 학력저하와 일방적인 인용교육으로 교육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세종교육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교육청을
그리고 교육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꼭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자유특구가 반드시 다음은 세종시 교육 정책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회원사 기자들로부터 사전 의견을 받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간 세종시 교육 학력 수준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와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학력 저하를 주장하며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종교육 학력 수준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향후 과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정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가정의 경제력이 환경이 열악해서 보충학습이나 선행학습의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부진이 사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습 부진은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 교육 양극화 같은 사회 경제적 쟁점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 통합에 대한 저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타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학력 향상에 대한 첫 번째 숙제는 어휘력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학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력 신장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력 진단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에 대한 개별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별 학생이 처한 어떤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차별적이 하는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교육 절차를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본 연수 의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태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고 또 줌 하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줌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세종시 학력 저하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을 한 상식적인 접근보다는 그 이상적인 사고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 중등 교육은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로서 교과 개념과 지식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발달됩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교과 개념을 명확히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 개념 및 지식 이것을 인지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과제 제시 및 정기 고사를 단계적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학 및 취업 및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상향 평준화라고 했지만은 구체적인 자료가 상향이 됐다는 것이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저하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교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고 가장 빨리 대면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초등은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1학년 자유학기와 3학년 진로탐구학기로 이원화해서 학력 저하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등 세종시 고등학교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원은 이미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개청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입니다. 이런 노력에 더해서 이제 세종교육의 더 새로운 10년을 위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장에 주목하는 개인별 학력 지원 체계를 갖추어 갈 겁니다. 먼저 개인별 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2학년을 기초학력 부진의 최종 저지선으로 삼을 겁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기본 학력을 갖추고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정성을 폄하하지 않아 주시오. 네, 예, 이번에는 이어서 사진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교육을 하면서 정의적 학력이 강조되고 인지적 학력 부분이 소홀히 되어서 학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저는 정의적인 학력과 그리고 인지적 학력을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학력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진단과 분석, 처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세종 아이들의 모든 학교 기록을 데이터로 설계하고 만들어서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과 협력해서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최소 2, 3년은 쌓여야 세종교육 10년의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3, 초6, 중2, 고1에 대한 학력뿐만이 아니라 심리, 진로 영역까지 진단하고 이에 맞춤형 처방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스타 강사, 스타 교사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온캠퍼스 연계 운영과 더 배움 카드를 지급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충형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디지털 행정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기초 전담 교사 육성 및 독서 교육이 사실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서 교육 활성화에 네, 이어서 이번에는 강미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저하가 없다. 학력 저하에 대한 인식 차가 있다. 말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학력 저하가 있습니다. 학력 저하란 이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디가 얼만큼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학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 세종은 초등학교까지가 좋다. 고등학교 말해도 됩니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은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인원이 10%가 넘습니다. 저 강미에는 AI 개인 비서제, 맞춤형 교사 지원제도, 즉 일타 강사제를 이용해서 떨어진 학력을 아이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레벨에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 체크된 아이들의 실력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또는 아이들이 본인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종시 학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길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력을 어떻게 보느냐 견해에 따라서 인식이 다르겠지만 학력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시된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시대에는 사활에서가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그 역량에 따라서 성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학교 분위기나 또 감염병
또 자유학교제 이런 것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통 학력 수준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M자 곡선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핵심 개념 중심의 사고력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학력은 문제풀이로만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네, 공통 질문 첫 번째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보분들의 견해차가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종시 교육 5대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찬성은 O, 반대는 X 팻말을 들어주시고 중립이나 기타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또 체크가 필요하니까 들자마자 바로 내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지 햇수로 6년째입니다. 교육청은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상향 평준화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됐다는 부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면 찬성 O,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X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 외의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네. 최규진 후보 찬성, 이길주 후보, 최태호 후보, 강미애 후보 반대, 최정수 후보, 사진숙 후보 중립 의사 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교 평준화와 결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대입제도 변화는 정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특수 목적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세종국제고가 2025년까지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고교 유형의 다양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6분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계획대로 특목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찬성 O, 특목고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X 팻말을 들어주시고 그 외의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최규진 후보 찬성, 이길주, 최정수, 최태호, 사진숙, 강미애 후보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되었죠.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초등학생도 시험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초등 진단평가의 부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6분 후보자들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진단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찬성 O, 현재처럼 폐지를 전제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X 팻말을 들어주시고 이외의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의견으로 이길주, 최정수, 최태호, 사진숙, 강미애 후보입니다. 최규진 후보 중립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유아 교육에 대한 행정 시스템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청에서 관리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유아 시기에 일관적인 교육이 어렵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적 편차도 크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찬성은 O, 반대는 X, 팻말을 들어주시고 이외의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찬성 의견 최정수, 최태호, 최교진, 사진숙, 강미애 후보입니다. 이길주 후보 중립입니다. 자, 5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울동 6-3 생활권에 처음 신설되는 초중 통합학교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향성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통합학교 운영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시고 이외의 의견은 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찬성 의견 없고요. 이길주, 최정수, 최태호, 사진숙, 강미애 후보 반대, 최교진 후보 중립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 질문과 5대 현안에 대한 찬반 중립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상대 후보들의 찬반 중립 입장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정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학력 수준에 대한 공통 질문과 세종시 5대 교육 현안 찬반 중립 주제에 한해 각 후보가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가면 되는데요.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지정된 주제 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싶으면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한 후보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은 두 후보자 이상에게 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줘야 한다는 룰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최태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5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서 이른바 그 서울의 모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는 용인에 있는 외고 하나의 10분의 1만큼도 안 됩니다. 고교 평준화 이거 반드시 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정시 확대 고교 유형의 다양화해서 특목고서는 사실 국제고나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더 다양한 학교 또 유능한 사립학교까지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보장법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 요즘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해서 시험 안 보고 기초학력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유아교육이나 유보 통합에 대한 것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산울동 그 초중 통합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그 뭐 중투 심사 이런 걸 붙여가지고 또 학교를 개편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의 경제적인 면, 물론 그것도 100억인가 더 증가됐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교장 하나에 교감 두는 것 이것은 뭐 둘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질문을 좀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1분 30초 제가 쓰면 되니까 일단 대입제도 정시 확대에 대한 요 말씀을 우리 최교진 후보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특목고 폐지에 반대하는데 세종시에 그 공부 잘한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학교 뭐 여러 가지 좋은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30초만 말씀드릴게요.
고교 평준화는 세종 시민들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72%가 넘게 찬성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초기에 학교 4개 있는 가운데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구분되던 것이 이제는 세종시 모든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어느 학교에서든 원하는 학교를 가는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서울 진학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 진학이라든가 교대라든가 의학계열의 진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를 놓고 다시 이제 또 고교 평준화를 다시 재론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시민들께서도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초만 하신다더니 더 쓰시네. 자, 아무튼 고교 평준화는 저는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학력이 신장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길주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후보님께 유보 통합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유보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굳이 중립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보 통합을 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누리 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격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이런 자격증뿐만 아니고 각종 대우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 여가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교육부하고 여가부에서 같이 예산을 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넘어야 할 산이 예,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입제도나 초등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학력을 신장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입제도 제가 대학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중등에 14년, 대학에 25년 있었는데 이 앞으로는 대입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규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5분 동안 갖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2020 특목고 일반 전환 관련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특목고의 일괄 전환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고교 학점제의 실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종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입시로 인해서 중학생들의 삶 자체가 피폐화되고 중학교에서부터 고입을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모든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고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의 도입,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춘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면 거기에 전제가 특목고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종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유보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우리 최태호 후보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을 때 실제로 일정하게 그런 특정한 학교가 생겼을 때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붕괴 현상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각자 학생의 개성에 맞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AI 농업고등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드론 사관학교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모든 그 특수 목적의 학교가 있어야지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40살이 되면 17개의 그 직업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목고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학교 자체를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해서 지금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로 무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효과, 학생들의 유치 효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외된 일반 고등학교의 피폐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특성화를 통해서 그걸 이미 세종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두루고등학교의 과학 중점 학교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거기에서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세워진 다정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네. 다음 질문 좀. 100가지 정도의 그 특별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학교로 쏠림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업 성취도 평가에 그 일제고사화하는 이 후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후보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생까지 전체 성적으로 인해서 줄 세우기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력 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기초 학력 진단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세종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고 하신 우리 강미애 교장 선생님께 세종에서 학력 진단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을 왜 일제고사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찬성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자께서는 학습 격차 기초보장법 초등 진단평가라고 말씀을 하셨지 일제평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초등 진단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게 표집으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가 그 아이들의 전반적인 가지고 있는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단평가라는 건 지난해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도권 토론 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종료됐고요. 자, 이번에는 사진숙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산울초 중통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 과밀학교는 도시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현장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세종교육청의 수요 예측 자료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학생 수만 조사하고 전입으로 들어오는 학생 수 수요 조사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울초중 통합학교안은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4.2%고요. 실제로 인구의 전입 지표를 나타내는 순이동이 2,336명이 우리가 그 아파트 인구 가구 수에 비해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의 인구 증가율 마이너스 2%만 획일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한 결과라고 비롯된 사태인데요. 저는 산울초등학교 통합학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최규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산울초 통합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또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산울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당연히 세종의 모든 지역에 있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해서 개교하는 안을 냈습니다. 교육부에서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면서 이곳에
그 4,000세대당 한 학교인데 이곳이 7,000세대라서 두 학교가 하기가 어려우니 한 학교를 짓고 산울초중은 통합학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는 건설 중인 도시이고 다양하게 반영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에 분리해서 수립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끝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통합 운영을 한 학교로만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지역에 전입해 오는 인구에 맞춘 정시 개교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수용하되 전국의 곳곳에 있는 통합학교 중에서 최고의 통합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교육청 안에 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OX에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사진숙 후보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인성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심사하고 또 자문을 주로 다녔었는데요.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내용이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우리의 어린이고 모두 세종시의 어린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보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교사의 처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격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로 수능하면서 그거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나 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 통합을 통한 하나의 어린이도 놓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균등하게 우대받는 그런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데 우리 이길주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 지역에 약 한 제가 알기로는 400여 개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한 50여 개, 6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고요. 이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나가려면 그 절차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통합해서 나갈 것이냐. 제가 유보를 한 것은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산울초, 초중 통합 운영에 대해서 분리를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경제 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정부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 저희는 교육청은 교육과정 네, 계속 이어서 강미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미애는 유보 통합을 위해서 유아교육과를 신설해서 그 안에서 유보 통합을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수 후보님, 유보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개의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한 50여 개, 또 사립 유치원은 2개밖에 별로 없습니다. 유치원은 각 단지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립, 사립에 따라서 많은 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의결이 돼야 될 것이지 시 차원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 통합에 대한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시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상월동 초중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 100명 이하인 학교에서 초중 통합이 있었습니다. 초중 통합을 한 이 학교에서 전혀 초중 통합이 아니라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그냥 구조만 초중 통합이었습니다. 이 초중 통합을 위해서는 회계 통합, 교육과정 통합 또는 거기에 교사 교류까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산월동을 바라봤을 때 바른초등학교가 학교 부지가 병합이 좀 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설계는 들어가 있고 그러면 통합학교를 계속 지금 중립을 지키셨는데 최규진 후보께서는 산울 초등,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사 후보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좀 부족했었는데 실제로 산울 초중의 통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도 전국에 통합 운영하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인천에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겹치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에서 그 유치원 가운데서 숲 유치원을 개원하면서 그 통합 그 연령 반을 할 때 어린아이와 3세와 4세, 5세가 섞였을 때 이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굉장히 염려들을 하셨는데 통합 어린 연령반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오히려 인성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찬성하시게 돼서 이제는 그것이 여러 유치원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초중 통합 운영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분리해서 지을 작정이지만 이미 어쩔 수 없이 된 산울 초중과에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의 새로운 초중 통합 운영의 모델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울 초등, 초중등 통합 학교에 대한 연구를 저희 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바른초등학교는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97%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산울 초중학교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를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인데 반대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학교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감의 의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울 초중 통합학교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주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학습 격차 때문에 교육 격차 때문에 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기초학력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이 투입됐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산출, 즉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줄 세우기다 또는 경쟁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태호 후보님께서는 이 평가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다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칠판에 그 학습 목표를 써놓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수업을 다 했는지 마무리하기 전에 형성평가하곤 하지요. 그 매 시간 형성평가하는 이유는 오늘 강의 제대로 됐는가, 아이들이 다 인식했는가,
알아들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단 평가를 하고 초등 진단 평가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바르게 공부해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함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평가라는 것은 아이들 학업 성취 수준만 재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그런 자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미 조례로 다 통과가 돼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향 평준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진숙 후보님, 혹시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중고, 유초, 중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면 자기를 알아가는 교육.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아마 우리 5명의 후보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홀히 됐다고 봅니다. 유치원에 맞게, 초등학교에 맞게, 중등학교에 맞게 자기를 알아가는 교육,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초, 중고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만 얘기합니까? 특목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장영실 고등학교, 하이텍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 고등학교, 과학예술 영재학교, 일반 고등학교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사실 인구학적으로 보면 50만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고등학교가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고교 평준화의 가장 핵심은 학교 간의 서열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학생들이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버스를 2번씩 타고 가야 한다면은 그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교 평준화보다는 자율학교라든지 학교 자율 경영을 확대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시간 더 안 쓰시는 겁니까? 예. 네, 마무리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정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산울 초중의 초중등 통합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절 아름고등학교, 도담초등학교, 아름초, 도담초의 과밀학교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중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전환되면서 학생이 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많아질 바람에 원래 학급보다 2배, 2.5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 이런 문제라든가 학교 운동장은 적고 식당은 3개로 넘어가고 특별시를 다 일반시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민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과밀 문제 해설. 그래서 아름초, 아름중 증설 때문에 이번에 M9 부지가 마침 아름 2중으로 됐지만요. 그래서 이번 산울 초중에 대한 부분은 과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원래 통합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과소가 돼서 학교가 없어지는, 학생이 줄어드는 곳에서 주로 초중 통합학교 운영되는데 세종시의 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초중 통합학교를 하려면은 주민의 의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신 우리 최규진 후보님한테 어떤 주민 의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진행 절차가 됐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애초에 세종시가
2030년까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반곡 유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반곡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병설 유치원으로 하지 않으면 중퇴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기로 해가지고 3차례 이상 저희들이 했는데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당시 교육부 차관과 장관께서도 세종시의 의견이 타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그 반곡 병설 유치원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세종시 의회의 적극적인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단설 유치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 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가 또 우리 저희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최태 후보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최태 후보님께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준화로 인해서 너무 우리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래 시대를 바라보는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강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학교, 학점제 이런 것도 논의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충분히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드론, AI 농업학교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문제는 저는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간직하고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이 어떡합니다. 학부모들 선택권.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전학률 가장 큰 문제 학교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가 개설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만족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 넣었지만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걸맞는 교육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전까지 계속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공격보다는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깨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약에 IB 교육을 넣은 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켈로레아라고 스위스에서 제작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검토해서 읍면지역 교육 절차하고 동지역 과밀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주제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연결되는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통 질문의 주제는 세종시 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찬반 중립 입장 표명에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통합학교로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도 산울동 6-3 생활권에 초중통합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선 교육 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스위스 바젤의 발도르프식 대안학교 설립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형 학교 비전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 관계자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한 미래형 학교 비전과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최규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학교 중에서 초중통합학교는 다양한 학교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 드렸었습니다만 산울초 얘기하시니까
중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워지는 학교이지만, 그래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모든 면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현재 대안학교는 이제 공기업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하고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실현하는 학교로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설립 운영하는 미인과 대안학교가 있고 공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이제 뭐 각종 학교, 대안형 특성화 학교 같은 게 있는데요. 미인과 대안학교는 이게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학교 운영을 학부모님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받은 각종 학교에 대한 형 특성화 학교는 학력이 인정되고 학비는 일반 학교 수준이지요. 충북에 있는 은여울 중고등학교, 경상남도의 남해 보물섬 학교 같은 게 아주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성공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학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 동의하고요. 이것은 이런 것이 시행이 가능하려면 네, 제한된 시간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사진숙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중통합학교 운영 방안은 세종시에서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늘고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동지역은 원래 계획대로 설립 추진하고, 단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면단위 지역에서는 학생 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진행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도 우리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가든 비인가든 아이들의 꿈과 끼를 교육과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학교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 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해서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확대하고 교육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방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이는 학생들의 맞춤형 개별 교육 과정의 실행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교육청의 구체안을 담아내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강미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울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학생들의 인성적인 면이나 또는 발달 단계 부분이나 낙인 효과 다양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수정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현재 교육 자유 특구를 인수위에서 포방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를 신설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갈 곳이 읍면 지역에 한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인가 지역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거기 와서 그래도 나름 자기를 찾아가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은 학교를 부적응하는 경우 그러면 꼭 읍면 지역으로만 가야 되느냐, 동지역에도 우리가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에 따라서 동지역에 발도르프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또는 좀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길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중 통합학교는 향후에 학령 인구 감소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에 추진한 현대화 시범학교나 현재 우리 세종시의
산울 지역 초중 통합학교나 모두 학령 인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추진한 그 현대화 시범학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지붕에 두 가지 옥이 있는 그런 형태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울 지역에 들어서는 학교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이 추진을 하셨지만 중투심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교육 자유 특구가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정이 된다면 교육 규제가 풀어져서 아주 효과가 있을 거다. 대안학교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얘기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나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이 대안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적극 찬성하는. 네, 이번에는 최종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미래학교에 대한 저의 견해는 창의와 융합,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학교 교육은 수업의 내용과 방식 또는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학 시스템인데요. 모든 컨텐츠를 온라인에서 다 탑재해 놓고 LMS라고 합니다. 수업 출결, 수업, 과제, 평가를 다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이 회기라든 지금 줌으로만 하는 수업은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교육 컨텐츠는 한 개 교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또는 국가 단위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관리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어떤 내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면 비대면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AI 교육 지원센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로, 교과목별로 우수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교육센터는 세종시 교육청, 네이버, 카카오, K문과 같은 산학현 관련 구축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태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가 통합학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학생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더군요. 특히 중3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참 아이들의 인성 아니면은 그 빵 셔틀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초등 통합 이런 얘기, 초중등 통합은 경제적인 측면 외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대안학교 상당히 필요합니다. 뭐 발도르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중도 입국자 학교, 이중 언어 학교 이런 것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해서 아까 아이비 교육 말씀하셨는데 아이비 교육 같은 것도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토론을 정말 생활 속에서 논쟁을 하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교사가 들어가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종대학 얘기하면 한국어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 교사도 할 수 있고 한문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국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럿이 들어가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오늘 토론회에 좀 진검승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각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정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토론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 토론입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바라며, 역시 이번 주도권 토론도
두 후보 이상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룰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숙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 급식비를 2배 인상하고 100% 친환경 쌀을 공급하며 넌 GMO 장료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강미애 후보님께서 학교 급식의 점진적 위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셨는데요. 2006년도에 위탁 급식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서 2007년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10년 1월부터 전 초중고 급식이 전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강미애 후보 공약대로 학교 급식이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고용들이 걸림이 되고 또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기업의 특성상 직영보다 더 질 좋은 급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학교 급식법 제15조에 의하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 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위탁 급식이 불가합니다. 가장 위탁 급식이 허용되도록 학교 급식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강미애 후보님은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공약을 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위탁급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사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민간 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급식입니다. 위탁급식이란 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외부 업체에 계약을 한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없앤다 또는 그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좀 더 제 공약을 읽어보면 그 뒤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리종사원들을 그대로 고용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최교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철학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기본이 되겠죠. 이거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교육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스포츠 연계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 150만의 대도시에서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체육 중고등학교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학생도 전국 공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교육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예체능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예체능 교육 지원을 하는 게 우선이다. 임기 4년 내에 불투명한 공약 그리고 학생들을 미처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공약을 낸 것이 의심스럽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최교진 후보님은 작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국립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에서 제안한 국립특수학교는 대한민국 장애학생들의 직업학교로 장애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제시였습니다. 이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진로와 진학이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로와 진학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2특수학교를 짓느냐고 기본 우리 특수교육원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설비 전액을 지급하는 부담하는 그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치적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국립 그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국립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제2특수학교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히 세종에서 늘어나는 장애우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체육중고등학교 50만에 할 수 있게 연구 경영이 끝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권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엔 강미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최규진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청의 고위관료 A 과장이 교육청 5층 과장 사무실에서 고가의 동양란을 재배하고 근무 시간에 판매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꾸 끄지 마세요, 마이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45건의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이 24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사진숙 후보께서 내신 신문 자료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최규진 교육감의 도덕성과 낮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사진숙 후보님은 아직도 최규진 교육감이 출마에 대해서 뻔뻔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그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청렴과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교육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미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성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우리 세종의 아이들의 생활 만족도 부분이 최하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규진 후보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는 최규진 후보님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규진 후보님께서는 검수완박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사와 기소에 분리하는 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도권 토론 남았는데 더 안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길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애 교육, 우리 특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정수 후보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활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장애 관련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제3의 누리학교를 북세종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에 대해서 특히 누리학교는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또 전문과정이라고 직업을 가져간 과정 2년이 있습니다. 2년이 마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취업에 연결돼야 되는데 취업이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넣은 게 제가 주로 대학에서 방학 동안에 주로 한 일이 그겁니다.
학생들 취업 매칭 시키기라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산업체를 MOU 체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가 되려면은 가장 약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학부모들의 그 가장 첫 번째 소원이 그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이게 아닙니다. 예. 가장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전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학교에서 실습실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반복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세종시와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의 취업의 문을 좀 넓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물론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세종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이 미달리고 있습니다. 최규준 후보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특성화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영실 고등학교가 학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과목을 개설해서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세종 하이텍 고등학교도 과목 학과 변경을 통해서 장영실고 못지않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 한해서 1차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 입학하면 월 일정액을 학생들을 위해 적립해서 졸업할 때 사회 적응 활동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공약을 제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세종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미달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과를 개편한들도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을 또 새로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직업반을 설치해 줘야 된다. 일반계고 학생 중에서도 진로 선택을 잘 못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직업반을 좀 선택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하는 투트랙으로 나갈 수 있는 특성화교와 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투트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제시가 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시간 맞추셨고요. 꼭 두 분에게만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분 이상이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최종수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이길주 후보님 말씀하신 거 답변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장애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장애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랍니다. 그 말 듣고 약간 삥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료할 수 있는 근거가 취업 매칭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저는 장애 공약에다가 꼭 넣습니다. 우선 이길주 후보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세종시 교육청의 학교 정책 과장이라든가 중요보직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 교육청의 모 장학관님께서 남 판매 행위를 영업 3년 동안 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을 도덕성에 대해서 먹칠하는 언론이 발생됐는데 이 후보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영리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더군다나
학교를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 영리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청렴한 교육청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미 후보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최기준 교육감은 정교조 출신 교육감으로서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했다. 지난 8년간 세종교육은 자편향되었으며 균형이 입은 채 일반적인 이념 교육으로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줬으며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본질을 흐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세종시 교총회장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교총과 정교조의 교육 본질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총과 정교조의 교육적인 본질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저는 이게 교육하는 과정 중에, 교육하는 방법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념적으로 대립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교총회장을 하고 있던 2021년에 어느 날 갑자기 촛불혁명이라는 빨간 하드카바로 된 칼라로 한 700쪽 정도 되는 책이 각 학교로 배달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꽂아라 왔습니다. 이건 학교 도서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에는 책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학교 도서관 위원회에서 결정된 책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로 출범한 지 10년째지만 학생들 만족도는 전국 꼴찌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전학률 또한 전국 최고다, 최고 수준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실한 세종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종교육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 부분이 맞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2020년 데이터에 학교 생활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전학률 또한 많습니다. 이는 세종교육에 사실은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이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제가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세종교육을 바꾸기 위한 미래교육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하려고 최태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만 사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시간을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가지고 왔는데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방과후 학교를 개설한다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 주도권 토론 시간에 좀 더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최태호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전혀 말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류도 많습니다. 장애의 종류도 많고 직업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은 그 장애에 맞는 맞춤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총과 전교조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저는 지난 선거 때 국사교과서 편찬 국정교과서 문제로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덮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전혀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걸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우리 죄송합니다. 교수가 아닙니다. 사진숙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더군요. 어떤 거 3,600만 원도 있고 온라인 튜터 사업국 거로 3,654만 원 잡힌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즘 현장 교육에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 교장, 그다음에 뭐 여러 직원 선생님들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숙 후보님, 방과 후 학교 하는데 보통 한 명 놓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3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 정책의 정책 위반자는 아닙니다. 제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방과 후 학교 운영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의 차이가 심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학부형들의 고충과 그리고 교육청의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종교육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초동에서 3학년까지는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야 되거든요. 요즘 신문에 보면은 학생들이 자는 거 깨웠다고 선생님 코뼈다구를 분질러, 코뼈다구라는 표현은 조금 거시기합니다만 코뼈를 분질렀다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학생들의 그 인성 교육 게 제대로 안 됐다고 보거든요. 강미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학생 학습 윤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학습 윤리 규정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윤리 규정이 아니라 학부모를 규칙적으로 매년 2시간, 3시간에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학교에서 해야 되고 또는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들과 어떤 상황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가 들어갔을 때는 고등학교 입시부터 대학 입시까지 어떻게 진행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또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학급 윤리 규정, 학습 윤리 규정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크게 필요할까? 먼저 학부모가 학교를 알고 학생을 알고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저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권위가 떨어지면은 집안이 잘 안 돌아갑니다. 집에서 요즘 아이들의 권위 커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인권은 높아지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학교에는 교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학습 윤리 규정을 만든다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 바르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지 못합니까? 저는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는 것이 학교, 교사, 교육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분 토론회에서 제가 꼭 사실 확인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이거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친가족처럼 지내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친누나처럼 지내던 우리 두 딸의 축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파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당연히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다입니다. 그런데 3월 2일 코로나 상황에서 개학하는 날 얼마 전까지 우리 세종시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교육청에 와서 그 정신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두 번째는
국무총리실에서 2021년 조사 결과로 나온 거 세종시의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어떻게 전국 최고를 전국 꼴찌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 재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공약도 비일꽃자 공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20.7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지방세 기준재정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한 1조 40억 정도 됐습니다.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숙 교육감 후보님께 이따 질문 드릴 건데요. 총 예산 1조 40억이지만 그중에 51% 정도 되는 것은 의무 지출 비용입니다. 인건비, 국고보조 사업비 뭐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5%는 경상 지출, 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정 지출이 86%고 14% 정도가 재량 사업비 정도입니다. 총액으로 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진숙 후보님께서 내온 공약 중에 더 배움 카드를 지급하고 특히 중1, 고1 학생들에게 더 꿈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세종교육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3만, 중학생 한 1만 4천, 고등학생 10,000명. 대충 추계해도 더 배움 카드 관련하면 한 450억 정도 들겠던데요. 더 꿈 카드 관련 예산도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럼 550억인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 재량 사업비의 3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 쓰시려고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0초만 네. 30초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후보님께서 물으신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양아들, 양아버지라고 양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민속 신앙적으로 이루어진 옛날의 관계였죠. 그럼 현직 시의회 의장이 20대가 넘어서 그것도 양아들로 볼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줬을 때 그게 나하고 사적인 관계다라고 해서 줬다면 그것도 시의회 의장에게 줬다면 그것도 나의 사적인 관계로 말씀하실 건지요. 작은 잘못이라도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죄 추정이 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예산에 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쩌면 상식의 문제가 있고 예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한 분 더 질문하죠. 최태우 후보님께도 내내 지금 설명을 쭉 같이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 사교육 학원비 지급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일단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님이 질문이 30초. 혈세로 사교육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월 445, 540억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대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30초인데. 아니 10초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이미 최규진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고 학생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최대 60만 원씩 제공하겠다고 이미 여기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주도권 토론 자유 주제로 이렇게 해서 6분의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후보자 6분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6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미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 보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 교육에 있어서 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가 교육 자유 특구가 되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해낼 사람, 그 누구보다 교육에 강한 저 강미애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자신이 돋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돋보이게 하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여주기에 교육의 장을 이용하는 사람,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육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면 교육은 영원히 빛이 되지 못합니다. 저 강미애 교육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저 강미애 세종교육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길주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이길주는 37년 8개월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 초창기에 우리 세종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이길주가 그 당시에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학생을 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 이길주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정수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바라만 봐도 너무 이쁩니다. 우리 아이들 보란 듯이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감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며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문제는 따뜻한 덕으로 차근차근 공정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난 8년 세종교육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세종교육청 청년도 평가 전국 꼴찌,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전국 꼴찌 수준, 명무대 진학률 너무 형편없어 비교 불가합니다. 교육감을 바꿔야 세종교육이 바뀝니다. 최정수가 이 망가진 교육을 확 바꾸겠습니다. 정직한 교육감 최정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이 선택한 최정수를 지지해 주십시오. 최정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태호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최태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학원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연말만 되면은 돈 빨리 쓰라고 학교에 돈 무지하게 보냅니다. 혁신학교 예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손볼 사람 누구입니까? 저 최태호입니다. 아버지답고 교사답고 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집안 아버지 저 합쳐서 저희 대까지 합쳐서 200년이 넘는 교육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꾼다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는 저 최태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세종교육을 위해 최태호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규진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세종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삶의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행정 수도 세종의 품격은 교육으로 완성됩니다. 세종은 교육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교육 대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를 앞서가야 합니다. 세종교육이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게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보로는 안 됩니다. 노련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세종교육 공동체와 손발을 맞추고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았었고
국가교육회의 의원으로 경험과 안목을 넓혔습니다. 교육이 특별한 교육 특별자치 교육 수도 완성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별한 미래를 위해서 경륜 있고 유능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교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진숙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 첫 유세를 시작하기 전 연기 한교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세종교육, 새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진숙은 그간 세종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나갈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의 미래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감 후보는 미래를 고민하고 내다보며 교육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춘 새 교육감 후보 사진숙은 앞으로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표준, 그리고 세계의 우두머리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종, 새 교육감 사진숙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6명 후보님 모두 짧지 않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에겐 오늘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